발을 보행을 했었을 때 무릎에 지장을 주고 또 무릎이 지장이 골반에 지장을 주고 저희가 조갑시정기를 측정하다 보면은 거의 같은 발들이 없어요. 그럼 또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인솔을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신발계, 깔창계의 또 거장이신 우리 GIL 임석재 대표님을 모시고요. 운동화와 또 깔창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석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GIL 우리 회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2007년도 설립이 됐고요. 체형 분석기하고 보행 분석기, 그리고 맞춤형 깔창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깔창이라는 게 사실은 뭐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깔창이나 표현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또 인솔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깔창에 대한 어떤 뭐 종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종류는 상당히 많고요. 저희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도 한 70여 종 이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스포츠 용도냐, 병원의 질환자 용도냐, 아니면은 어떤 다양한 직종군의 이 영역에 따른 인솔이냐, 이렇게 많은 종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 깔창의 효과라고 하면 또 네. 어떤 깔창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깔창의 효과를 또 알아야지 내가 깔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수요가 생길 텐데, 네. 깔창의 효과를 설명하면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은, 흔히들 발바닥을 아프신 분들만 깔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렇죠. 예, 네. 요족이나 평발의 발에 대해서 문제가 결국에는 발을 보행을 했었을 때 무릎에 지장을 주고 또 무릎이 지장이 골반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어느 통증을 유발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발바닥이 아니라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어깨 통증에도 맞춤형 인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깔창을 보통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뭐 병원에서 처방을 구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발이 아프니까 내 발의 통증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요족이다, 평발이니까 깔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에, 그런 판단에 깔창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그렇죠. 당연히 어떤 사용 목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발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무릎이라든가 고관절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심하게는 어깨 쪽에 어떤 불균형까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를 얼라이먼트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위해서도 깔창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힐이 이렇게 오목 파여 있는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끔 네. 권유를 해드려요. 네. 이 이유는 뭐냐? 우리 힐 뒤꿈치에는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오래 걷다 보면 그게 퍼져서 얇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모아줌으로써 뒤꿈치에 있는 족저근을 시작되는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솔을 고르실 때도 일반적인 인솔 말고 이렇게 뒤에가 오목하게 파져 있는 인솔을 해주시는 게 네. 아무래도 좀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인솔인데, 바깥쪽으로 굽이 많이 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테랄 웨지라고 그러죠. 네네. 이걸 장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이렇게 중저고 패드를 이렇게 요 안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앞꿈치를 쓰지 않고 한쪽으로 압력이 쏠렸던 분들을 위해서 중저고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보행 시 압력의 분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던 게, 발가락을 쓰지 않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발가락을 쓰지 않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서 발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슬리퍼를 많이 신다든가 일반 단화를 신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발가락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동화의 선택이라든가 그런 어떤 운동,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중저골 패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치를 높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발가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아, 네. 새로운 정보네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난 구두를 주로 신는 사람이고 하이힐을 주로 신는 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깔창도 좀 있나요? 그렇죠. 구두, 요게 이제 저희가 일반 구두용으로 해서 얇게 지금 네. 돼 있는 구두용인데요.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이힐을 2시간 신었으면은 운동화를 신고 1시간 운동을 해라.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시간씩, 오늘 하이힐을 2시간 신고 내일도 하이힐을 2시간 신고 아무런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발은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꼭 하루에 구두를 6시간 신었으면은 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운동화를 신고 내가 발가락을 다 쓸 수 있고 힐에서부터 정상 보행을 할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1시간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을 신건 구두를 신건 신고 나서 꼭 1시간 정도는 이번 운동화를 신고 운동할 수 있는 내 발에 그렇죠. 맞는 운동화를 그게 그렇죠. 결국에는 발가락을 쓸 수 있고 발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처음부터 이런 기능성 인솔을 모든 신발에 다 넣어주면 네.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저의 이제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어렵나요? 저희가 조갑 지정기를 측정하다 보면은 거의 같은 발들이 없어요. 그건 또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인솔을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인솔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왼발에는 이렇게 힐 패드를 대는 경우가 있고요. 오른발에는 이렇게 매대를 아치만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마다 발이 짧을 때는 단족일 때는 힐 패드를 넣어서 그 균형을 맞춰주고 어느 한쪽이 무너졌을 때는 이렇게 아치돔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장착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기 때문에 신발 안에서 그걸 구현한다는 게 사실 생산 때부터 구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저희가 보행 측정기를 측정하다 보면요, 사람을 네네, 네. 섰을 때는 요족인 경우들이 있는데 네. 걸어가면서 얘가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발화가 되는 경우도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인솔을 맞추거나 신발이 내가 왜 오른발 왼발이 왜 틀리지 하는 경우들은 꼭 가까운 병원이라든가 전문 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그냥 내 몸에 맞는 깔창, 내 몸에 맞는 인솔 이제 구입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또 앱이 많이 잘 돼 있어서 네. 내 발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네. 나한테 맞는 깔창, 인솔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면 네.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섰을 때는 내가 요족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걷다 보면 내가 평발이 무너져서 그렇죠.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될 수가 있는데 섰을 때 찍어서 요족이니까 요종 깔창을 하면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솔을 제작할 때 네. 웨이팅 베어링이라고 그러죠. 네네. 저희가 이제 스커트라든가 네네. 이런 자세에서 인솔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뭘 뜻하냐면은 발을 들어쓰거나 내가 발을 봤을 때는 아치가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네네네.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슬리퍼를 많이 신거나 단화를 많이 신어서 네. 발이 기능적으로 무너진 경우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봤을 때는 정상이지만 우리가 스쿼트 자세라든가 어떤 이런 웨이팅 베어링을 했었을 때는 네. 발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내가 인터넷에서 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내가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보행 어떤 스쿼트 자세라든가 이런 걸 취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정상의 인솔이 왔을 때는 내가 안 맞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보통 우리가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평발이다 뭐 기능적 평발이다 이런 강직성 평발이다 평발의 위주에서 많이들 들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아치만 있는 경우들을 많이 인솔을 쓰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보통 대표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회사 이름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런 게 사실 예전에 한때 한참 많이 나갔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제가 이것도 보여드린 게 이런 유사한 인솔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치만 잡아주는 경우. 근데 요즘에 또 여성분들이라든가 남성분들 아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바깥쪽에 큐보이드라고 그러죠. 라테랄 웨지. 라테랄 이 웨지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만들어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폼박스를 찍거나 몰드를 만들 때는
저희가 이 라테랄 쪽을 채워주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인솔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어갈 때 바깥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인솔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있습니다. 예.